그렇게 나오는 포즈 미쿠의 기타 솔로. 보통 앰프나 이런데 다리 올려놓지만 앰프가 없으니 아크릴 위에 다리 올려놓고 화려한 손놀림의 기타 솔로. 오늘 리뷰는 바로 블로키의 프라모델 판타스틱 시리즈 하츠네 미쿠가 발매된다. 하츠네 미쿠 미라클 에디션 미라클 사운드 스타. 그동안 블로키의 몇몇 프라모델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엔 하츠네 미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 이번에도 블로키 특유의 그 조립 스타일, 근데 이번엔 런너조차 없다 라는 것도 놀랍고, 조립만 해도 지금 이 패키지에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킹 아니면 도색 다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2025년 6월달 발매를 했습니다. 이미 발매를 한 상태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45,000원.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발매가 좀 늦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원래 중국 내에서는 아마 24년 12월인가 25년 1월달인가 이렇게 발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어서 출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는 중국 스토어 한정이었던 특전들이 이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를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정중앙에 있는 게 본체입니다. 하츠네 미쿠 본체 및 그 외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게 특전입니다. 중요한 특전 중 하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 이게 뭐냐? 아크릴 스테이지입니다. 뒷면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크릴로 말 그대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특전이에요. 이게 원래는 중국 내에서도 스토어 한정이었는데 정식 수입되면서 한국에도 이게 함께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성 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특전이 이겁니다. 수납용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예요. 겉에 이제 공식 사진이랑 이런 게 다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특전이다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건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비닐 벗겨서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주게 되면은 안쪽에 칸막이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들을 직접 이렇게 안쪽에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형태에 맞게 하나하나 사이즈 맞춰서 결합을 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7칸의 공간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부속품들이나 이런 걸 보관을 직접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원한다 그러면은 일부 칸막이는 제거해서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해서 요거는 잘 덮어뒀다가 마지막에 뭐 리뷰 끝나고 여기다 잘 담아두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쿠 본체 패키지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정면이고요. 뒷면으로 가보면은 여러가지 부속품들이 보입니다. 뭐 되게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뭐 커스텀을 위한 이런 눈 데칼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좀 놀랄 수 있습니다. 프라모델인데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주요 파츠들이 이미 도색이라든가 마킹 이런 게 다 끝나서 다 이렇게 블리스터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꺼내서 조립만 하면 돼요. 그냥 팔 끼워주고 이런 거, 심지어 이런 넥타이라든가 이런 셔츠 같은 파츠들 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어요. 스커트도 그렇고. 그래서 파손 걱정도 뭐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이외에 나머지 파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금 잠깐 비닐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일단 열었을 때 나오는 거 제습제. 그 외에 나머지 파츠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봉을 해봤던 거라 일단 마스킹 테이프로 봉해놨는데 원래는 다 제대로 밀봉이 되어 있어요. 해서 베이스와 함께 눈 습식 데칼, 악기류, 그 외에 스탠드 및 일부 파츠, 그리고 뭐 관절 일부랑 뭐 그 외의 파츠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런너도 없죠, 진짜. 근데 조립 요소는 조금은 있다.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무슨 잡지 표지처럼 되어 있네요. 펼쳐보면 안쪽에 어떤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뭐 지금 보니까 되게 많네요. 부속품 어떤 거 나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뭐 표정을 쓰세요라든가 뭐 공식 사진들 나와 있고, 커스텀을 위한 요 눈 습식은 어떻게 쓰세요? 다 영문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기본 조립 과정이 나옵니다. 머리도 이미 거의 완성 상태라서 표정 끼우고 머리카락만 끼우면 되는 정도? 그나마 조립하는 게 골반 정도? 허리랑 골반 정도겠네요.
골반은 이제 고관절 쪽을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완성된 파츠, 거기다가 뭐 스탠드 조립 정도 들어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다음 악기 같은 경우도 마킹이랑 분할이 다 되어 있어서 뭐 도색까지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유저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완성할 수 있다. 그럼 금방 조립하고 돌아올 테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본체 및 악기들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립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간에 혹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쇼츠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뒤에 있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특전들, 아크릴 스테이지와 보관용 케이스인데요. 보관용 케이스는 내용물까지 다 봤으니까 잠시 빠져있기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죠. 역시 뭐 마이크라든가 스탠드, 뭐 키보드, 일렉 기타 뭐 다 있지만 전 대파가 그냥 대파가 2개 들어있습니다. 네, 그냥 뭐 더할 나위 없는 대파입니다. 초록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흰색깔 파츠예요. 흰색깔 파츠에 대파 심지어 디테일도 괜찮아서요. 대파 단면 디테일이 꽤 쓸만합니다. 정말 단면 정말 디테일하고요. 좋고요.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이 팥뿌리 쪽이 게이트거든요. 뭐 이것도 플라스틱이니까 사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게이트 자국이 오히려 그 대파 디테일 같은 그런 현상도 살짝 보여줍니다. 이런 것 좀 재밌었어요. 물론 이 포함되어 있는 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파 이도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따 포즈 잡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마이크와 스탠드입니다. 마이크는 별도로 이렇게 탈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손잡이 부분부터 여기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도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마이크 헤드 부분도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이크 헤드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둘투둘한 그 마이크 머리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 위에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거라 이게 또 은근 괜찮더라고요, 디테일이.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뭐 따로 신축 기믹은 없지만 이렇게 아예 한 단 자체를 뺄 수도 있고요. 발 부분부터 메탈릭 실버 도색 잘 되어 있고 요 스탠드의 기둥 부분도 메탈릭 실버, 그 위로 마치 안쪽에서 또 뽑혀 나온 것 같은 두께감이 좀 다른 형태로 해서 위쪽이 마이크가 끼워지는 부분까지 메탈릭 실버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기타입니다. 기타는 이 검은색이랑 요 스트랩 그리고 이 초록색을 제외하면 나머진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탈릭 실버라던가 이 갈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끈 부분, 얘는 제대로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러져도 형태 살짝 돌아오면서 뭐 파손 걱정은 특별히 없는, 그리고 요 끈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해주면 빠져요. 그래서 미쿠한테 채워주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끈이 끼워지는 부분도 메탈릭 실버로 양쪽 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끼울 때 그냥 이렇게 톡 눌러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기타 자체 디테일도 꽤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줄만 없었다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뭐 다이얼 디테일부터 해서 뭐 미쿠 특유의 01번 뭐 이런 숫자도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 메탈릭 실버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갈색 부분도 보면은 이 중간중간 디테일들 꽤 신경 써놓은 느낌이죠. 이 끝부분 역시 메탈릭 실버로 포인트들이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면만 뭐 이런 디테일이 있냐? 뒷면도 있습니다. 뒷면 쪽도 이런 기타 자체의 디테일들이 은근은근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끝부분 역시 뒷면까지도 도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건반입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데 일단 뭐 바닥에 세우기 위한 다리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본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건반의 검은색이랑 흰색은 파츠 분할입니다. 살짝 이렇게 힘을 살짝 줘서 빼보면 슬라이드 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건반이 슬라이드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끼우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위쪽은 기본적으로 마킹이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버튼들, 01 하츠네 미쿠 이름, 그리고 뭐 여기 레버 같은 경우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충실한 디테일, 아주 보기가 좋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본체에 사용할 그런 부속품들이죠. 먼저 조립하고 여분으로 남는 파츠에 대한 설명인데 허리 관절입니다.
정확히는 허리와 흉부를 연결을 하는 이중 볼 조인트고요. 여분으로 하나가 남게 되어 있고 손목 관절 역시 한 세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손목 관절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쫙 편 손은 지금 제가 끼워놨고요. 건반을 치기 위한 손, 이거는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깐 비교해 볼게요. 본체에서 쫙 편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쫙 편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들도 쭉쭉쭉 펴진 형태죠. 약간 마디마디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건반을 치는 손은 이 손가락 끝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편합니다. 그 외에 마이크나 아니면 대파를 잡기 위한 무장손이고요. 그리고 액션을 위한 검지손가락을 편 손, 뭐 라이브 중에 어딘가를 가리킨다거나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를 위한 전용 손이 한 세트. 왼손은 기타를 쥐기 위한 손이고요. 그래서 손가락의 위치나 모양도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기타 피크를 쥐고 있는 손입니다. 이렇게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피크를 쥐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로 기타 전용 손입니다. 그리고 교체용 표정 3종 중에 하나는 기본 표정은 제가 장착을 해놨고요. 여분의 빈 얼굴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는 2가지고요. 윙크하고 있는 얼굴과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외형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빈 얼굴은 2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방금 봤던 그런 활짝 웃고 있는 얼굴과 그 입을 살짝 모으고 있는 얼굴, 이 얼굴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은 게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얼굴들은 커스텀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데칼 꺼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보호 종이를 벗겨보면은 눈을 감고 있거나 이렇게 눈웃음을 짓고 있는 얼굴, 커스텀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표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체랑 이제 특전인 아크릴 스테이지인데 아크릴 스테이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쉽게 말해서 아크릴 스탠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진짜 가득 차요. 이 안에 지금.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오픈! 짜잔! 짜잔! 자, 이렇게 블리스터 안쪽에 겹겹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블리스터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이 파손되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한 겹씩 벗겨냅니다. 이렇게 맨 위에 거 꺼내주고, 이제 이게 베이스겠네요. 바닥이겠네요. 바닥 꺼내주고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들 꺼내주죠. 이렇게랑 이렇게 잘 꺼내주고, 여기 바닥, 이게 앞면이구나. 앞쪽에 들어가 있고 꺼내주고. 지금처럼 파츠는 총 4개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크릴이다 보니까 앞면이랑 이런 데 다 필름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보면 좀 겉에가 더러워 보이는데 이거 필름 벗겨내셔야 합니다. 벗겨내면 겁나 깨끗해지겠죠 이제? 새거 뜯는 기분? 오 깨끗. 이야 깔끔하다. 오케이. 혹시 앞뒷면? 앞뒷면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건 바닥은 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아래쪽은 그냥 둘게요. 다른 애들은 투명한 애들이다 보니까 앞뒷면을 다 벗겨야 할 것 같은데 벗겨보죠. 그러네. 앞뒷면 다 있네. 이야 오. 이게 지금 앞에 거랑 뒤에 배경, 스피커 배경 같은 경우는 앞쪽에 홀로그램 코팅이 하나씩 있네요. 이쪽은 앞면은 필름이 없네. 뒷면에만 필름이 있네요. 잘 떼보도록 합시다. 잘 됐고, 이제 배경. 얘는 대놓고 앞에 필름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뒷면까지도 있네요. 다 떼보도록 하지요. 오우, 큼직하다. 오, 깨끗. 오, 이뻐. 자, 그럼 베이스에 차례대로 좀 껴보도록 합시다. 앞쪽 잘 껴주고, 그리고 뒤쪽 스피커 배경 잘 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배경. 오우, 큼지막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총 4개의 파츠를 결합해서 아크릴 스테이지 완성! 오, 크다.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사이즈도 잠깐 재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가로 사이즈. 가로 23cm, 그리고 내부부터 폭 18.5cm, 높이 20.5cm가량 되네요. 큼지막합니다. 거기다가 이 앞쪽부터 해서 뒤쪽까지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미쿠를 베이스 올려서 딱 올려둘 수도 있겠네요. 딱 여기가 스테이지네.
그러네. 여기가 무대 배경인 거고. 그러네. 오, 약간 앞쪽 디테일은 이렇게 보니까 스피커 볼륨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이거 자체가 무대구나, 그냥 정말로. 뭐 바닥도 이쁘고, 배경도 여기 가운데가 투명했는데 뒤쪽에 하얀색 배경이 오면서 약간 입체적인 느낌도 살짝 듭니다. 하면서 이 주변도 여기도 사운드 그거구나. 다 볼륨 표시 그런 느낌이네. 오, 괜찮다. 아, 이쁘긴 하네. 되게 중요한 특전이구나. 아, 그리고 이게 다시 보니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바닥 쪽에서는 약간 구름 아니면 연기 막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이런 느낌. 뒤쪽은 날개. 되게 구성도 좋네. 전 근데 이 스테이지 바닥 디자인이 되게 좋은데요? 딱 미쿠가 서가지고 춤추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면 이 특전은 본체 리뷰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액션 포즈 잡으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옆에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쿠 본체인데, 본체 같은 경우도 일단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잠시 베이스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구성 되게 많네요. 본체 보러 가기까지 봐둘 파츠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스탠드 자체는 앞서 본 적 있는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탄성이 있는 형태로 해서 약간 연질 파츠 써서 클립으로 허리를 조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목 부분들은 약간 각도 조절에 약간 클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클릭 한 클릭 되어 있고, 회전하는 것도 축이 들어가 있으니까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베이스 쪽에 하츠네 미쿠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츠네 미쿠 원본 로고가 들어가 있다 봐야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딱 보기 좋은 정도의 느낌이네요. 위쪽으로 카피라이트가 여기 있구나, 이쪽엔. 자, 다음은 하츠네 미쿠 본체입니다. 일단은 머리카락이 가장 무거운데 머리카락으로 무게중심만 딱 잡아주면은 베이스 없이도 바닥에 서긴 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잠시 한번 둘러보면 정말 순수하게 조립 끝낸 상태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데카를 했거나 스티커를 붙였거나 뭐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정말 딱 조립만 해서 이 모습. 의상도 이제 메탈릭 실버, 스커트의 라인,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다 이미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순수하게 조립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거기다가 놀란 거는 이런 앞머리라던가 이런 셔츠 끝자락이나 아니면 스커트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한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 따라서 같이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따 가동 때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사이즈도 한번 재봐야겠죠? 사이즈는 약 15c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액션 피규어의 평균 사이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미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카락, 앞머리 연질 파츠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연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얇고 뾰족한 부분들이 이런 파손 걱정 같은 게 많단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삐친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연질이니까 크게 파손 걱정이나 이런 거는 접어둬도 되겠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헤드셋의 마이크는 어떨까 했는데 마이크도 연질입니다. 이거 마이크도 연질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마저도 이제 파손 걱정이 없다. 그리고 얼굴, 역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얼굴 중요하잖아요. 일단 눈 되게 이쁩니다. 눈동자 자세히 볼까요? 동공의 이런 빛깔이라든가 적당한 초록색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동자입니다.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속눈썹 같은 경우도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눈썹도 초록색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입도 싱긋 웃고 있는 게 아주 이쁘네요. 무엇보다 되게 똘망똘망해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뭐 헤어 같은 경우도 그라데이션 도색이거든요. 위쪽이 좀 더 밝고요. 이 머리카락의 끝자락이 좀 더 진한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헤드셋 같은 경우도 옆에서 봤을 때 색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다 도색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머리 액세서리 이쪽 역시 가운데 분홍 색깔 라인이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츠네 미쿠 하면 이 초록 색깔의 트윈테일 머리죠. 풍성한 트윈테일 머리. 이것도 헤어가 상당히 크거든요. 본인 키만 해가지고 거의. 일단은 되게 풍성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이 그라데이션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좀 더 하얀색으로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이 진한 초록색,
밝아지면서 이 끝에는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양갈래 머리 부분도 이렇게 끝부분이나 이런 데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파손 걱정이 있진 않습니다. 깔끔하게 편하게 가동시켜 줄 수 있고요. 역시나 되게 풍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머릿결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네요. 머리의 가동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축 3축짜리. 그래서 머리 자체에서 회전, 머리카락이 회전, 옆으로 들고 내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무거운 만큼 적어도 옆으로 드는 관절 같은 경우는 꽤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러질 타이트함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본인 머리카락을 견딜 정도의 타이트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옆으로 펼쳐도 막 처지고 그러진 않죠. 앞뒤 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표정 교체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본 얼굴입니다. 싱긋 웃고 있는 얼굴이죠. 그리고 교체는 앞머리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머리 빼고 표정 교체해주면 돼요. 이게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이쪽을 보고 있는 좋고요. 그리고 왼쪽 눈을 찡긋하면서 윙크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이 은색깔 셔츠, 또 이게 하츠네 미쿠 근본 복장이잖아요, 이게. 특히 최근에 하츠네 미쿠 상품들을 보면은 이 근본 복장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본 복장이 아니라 다 다른 걸로 낸단 말이죠.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이런 근본 복장,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 복장 상의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이 끝단에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디테일부터 해서 이 어깨 쪽 역시 마찬가지 디테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이 허리 쪽에도 이런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카라 부분 역시 디테일 다 들어가 있지. 카라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뚝 찍혀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있지. 그리고 넥타이까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 연질 파츠 썼다 그랬잖아요. 넥타이도 연질이에요. 그래서 넥타이도 편하게 약간 휘날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줄 수 있고, 이 셔츠의 끝단 역시 이런 데도 좀 얇은 부분이잖아요. 이거 역시 다 연질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의상의 장식 부분 역시 그대로 마찬가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요 셔츠 안쪽에 마치 요 재봉선 같은 그런 디테일도 되어 있고, 여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삐죽삐죽삐죽 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이 디테일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까지도 어깨, 목, 이런 끝단 이런 부분들 디테일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관절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커버 파츠로 감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형태로 파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이 중간 파츠는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결합해주면, 조립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관절이 많이 어색한 부분을 살짝 가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근본 번호 01 이런 부분 마킹 잘 되어 있고요. 이 팔 토시의 윗부분 라인도 도색 다 되어 있지.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지. 특히나 이 토시의 주름 이 질감 표현들 이런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지. 팔 끝부분도 역시 라인 도색 잘 되어 있고, 이 토시의 양옆에 이 특유의 뭐랄까 음향 조절하는 것 같은 그 디테일, 요것도 양쪽 토시에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구성이거든요. 이것도 다 완성되어 있는 형태니까 아주 또 만족스럽죠, 이런 부분. 다음은 스커트 역시 그 시절 그 느낌의, 여기도 약간 음향 조절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 화면 같은 그런 마킹도 다 잘 되어 있고, 이 스커트 끝단의 초록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 역시 연질로 되어 있어서 스커트가 전체 다 둘러서 연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예 파츠도 앞뒤로 나뉘어져 있어요. 덕분에 가동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죠. 그리고 뒤쪽 역시 마찬가지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특유의 스커트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스타킹 부분 마찬가지 위쪽 라인은 초록색으로 잘 되어 있고, 무릎에 있는 이 초록색깔의 점, 사각점 포인트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놓칠 수 있는데 허벅지 바깥쪽 양쪽 다 이런 식으로 허벅지 바깥쪽에 건반 마킹 희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본 디테일 중 하나인데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 해봤을 땐 그냥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리고 신발 부분 여기도 초록색의 포인트와 바닥 부분 초록색 잘 되어 있습니다. 굿 디테일 잘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가동 살펴봐야겠죠. 일단 머리카락은 미리 봐놨고, 목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거나 숙일 때 아래쪽, 위쪽 둘 다 편하게 가동을 해주고요. 고개 돌리는데 뭐 당연히 뭐 걸리는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돌릴 수 있죠. 스윙하면서 까딱까딱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기본 볼 조인트 연결이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중간 파츠가 어깨가 좀 밖으로 나오더라도 중간에 살짝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죠. 그래서 옆으로 드는 거 이제 편안하게 90도 이상 들어줄 수 있고요. 뭐 앞으로 들고 내리는 거야 뭐 당연히 편안하게 하죠. 팔의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서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이렇게 단일 관절이지만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손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손목을 꺾는 축이 있고, 이걸 돌리면 꺾이는 방향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허리 가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역시나 흉부에서 가동을 합니다. 흉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특별히 돌아가는데 문제되는 거 없이 아예 복장이 위아래 흉부 쪽에 은색깔, 복부의 은색깔 다 연질이거든요. 그래서 파츠가 쓸린다는 느낌 많이 안 들고 유연하게 움직여줍니다. 흉부 크게 들고 숙이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윙하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추기동 기믹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주변 파츠가 다 연질이라 앞으로 들 때 연질 파츠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편안하게 앞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질이 움직여주면서 움직일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커트 뒤쪽과 앞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쪽에서 허벅지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은 단일 관절이지만 역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형태. 발목 역시 회전부터 해서 안쪽으로 꺾는 거 아주 크게 꺾어진다던가, 이렇게 발목을 뻗고 굽히는데도 크게 할 수 있죠. 발가락 가동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 꿇기 생각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막 무너지거나 그런 거 없이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즈를 한번 잡아야겠는데, 일단 스탠딩 포즈. 복장부터가 근본 복장이잖아요. 근본 일러스트 구도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초기 일러스트랑 비교했을 때 이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복장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자체는 근본 복장이지만 얼굴은 현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츠네 미쿠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한 변화를 이룬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된 근본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타라던가 마이크 스탠드라든가 키보드 같은 것들 이제 써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그냥 쓰자니까 배경이 심심합니다. 이제 가져와야죠 이제. 네, 모든 포즈는 이 위에서 행해질 것이다. 이제 바로 아크릴 스테이지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정말 다른 거 없이 딱 이렇게만 놓고 봐도 어때요? 느낌 좋아요? 그냥 딱 놓기만 했는데도 느낌 되게 좋아요. 이 스테이지 되게 크구나. 진짜 효과가 엄청 크네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악기, 마이크, 대파도 써봐야 하잖아요. 딱 파츠별로 하나씩 포즈를, 대표 포즈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 취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아크릴 스테이지 특전 패키지에도 있는 그 포즈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약간 렛츠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가보자! 라는 그런 느낌의 포즈죠. 이거는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줌하더라도 꽤 볼만합니다. 배경과 어우러지는 느낌이 아주 보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도 있겠다. 밴드 보컬 포즈. 약간 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콘서트 같은 데서 볼 법한 이런 것도 꽤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살짝 낮추고 건반을 치고 있는 느낌으로 신나게 웃으면서 음악에 취해서 막 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 배경이랑 같이 두니까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고, 진짜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꽤 좋네요. 그리고 기타를 멜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끈을 하나 풀어주고 깊게 구부러진 부분이 어깨에 가게끔 이렇게 미쿠한테 매줍니다. 그 다음 다시 끈을 연결하면 짠! 완성! 그렇게 나오는 포즈, 미쿠의 기타 솔로! 보통 앰프나 이런데 다리 올려놓지만 앰프가 없으니 아클릴 위에 다리 올려놓고 화려한 손놀림의 기타 솔로! 근데 진짜 이 기타를 쥐었을 때의 느낌이 되게 좋은 게 이 부분, 왼손 디테일 참 좋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 살짝 뻗어있는 느낌이나 손가락들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나, 그리고 피크 같은 경우도 아주 이 손모양 아주 좋았다.
그리고 메인 보컬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스탠드 마이크니까 가능한 액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열혈 있게 기타를 치고 있는, 이게 계속 할수록 약간 거대 밴드 콘서트 같은 느낌의 포즈가 나오는데 근데 기타를 들었으면 이런 포즈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타 부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무튼 간에 이런 느낌까지는 나와야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양손에 대파를 들고 점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콘서트 막바지에 다들 애드립으로 막 드럼이랑 기타랑 막 울리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맺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블로키의 프라모델 판타스틱 시리즈의 하츠네 미쿠 미라클 사운드 스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구성도 너무 풍부해서 포즈 잡으면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지금 이 스테이지 위에 부속되어 있던 마이크, 키보드, 뭐 기타까지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베이스까지 써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되게 풍성합니다. 엄청 풍성하고 볼륨감이 있어서 지금처럼 대파 양손에 쥐고 점프하는 포즈, 요 구성도 꽤 괜찮은 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뭐 거기다가 이제 보관 케이스까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놔도 꽤 이제 전시 되게 알차다. 예. 하츠네 미쿠 근본 복장의 전신 이걸로 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조립 자체도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프라모델을 별로 접해보지 않은 하츠네 미쿠 팬분들에게도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준 피규어랑 다름없거든요. 대신에 구성도 많고 대파도 2개나 들었으니까 하츠네 미쿠로서의 그런 음악적 요소, 대파로서의 밈적 요소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